인류의 일상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게 필요하니까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작해라. 이게 전공하고 공부하는 게 달라서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전 학생들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SNS에 능통한 사람이 유통산업과도 잘하고 심지어 앞으로는 제조도 그런 사람들이 리더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호 채널 운영하고 있는 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에서 서양 고전,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분 교수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 여러 번 있었던 팬데믹에서 인류를 바꿔놨던 건 무엇이고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두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살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싸우는데 그때 스파르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테네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아테네 시민들이 전부 성 안으로 모여들게 한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모여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전염병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그 전략을 써서 승리를 장담했다가 그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위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신 중에 하나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있었어요. 의학의 신. 그 의학의 신에 대한 경배가 좀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요번 사태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있는다고 지나가는 건 아닐 테고 지나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역사에는 정말 심한 충격이 오면 그걸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게 늘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25%가 죽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뭐냐?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났죠. 종교에 대한 반성. 왜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 그러면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유럽 문화가 인간 중심, 과학기술 중심으로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정말 중심이 그때 유럽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는 무조건 솔루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꾸 현상을 보고 해법을 찾는 거고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원래 오프라인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고 이런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이 이제 표준이다. 이게 표준이고 여기서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찾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앉아갖고 언제 코로나 끝나냐, 이 비대면 생활은 너무 비인간적이야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35%밖에 안 된다. 유치원 다니실 때 유튜버라는 직종 없었죠. 그쵸. 네. 저는 혁명적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BTS라고 생각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조그만 벤처기업에서 탄생한 보이밴드예요. 방송에도 못 나갔고요. SM, JYP, YG의 보이밴드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인인데 내보내죠. 유튜브로 갔어요. 거기서 미국 팬이 더 생겨. 방송 스타일도 유튜브 스타일이야. 아이돌은 원래 우상인데 아니야.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지내. 그리고는 막 팬들이 생기더니 4년이 지났어요. 소셜 아티스트문 1위를 해요. 지금도 1위를 해요. 왜 그게 혁명의 상징이냐? 자본과 방송 권력이 지배한다. 이 룰이 깨진 거죠. 누가 키웠냐? 아미가 키웠어요. 1000만 명이 24시간 온라인 마케터 활동을 해요. 그걸 자본이 어떻게 이겨요? 소위 새로운 플랫폼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SNS에 능통한 사람이 유통산업과도 잘하고 심지어 앞으로는 제조도 그런 사람들이 리더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세계 1위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잡스형과 삼성전자에서 이거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됐고 그냥 아이폰 주세요. 이게 팬덤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살짝 좀 의문이 드는 게 BTS나 유튜버나 지금 활동하고 새롭게 변한 것을 10년 전에 20년 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 변화된 미래에서 교육이 무엇을 했나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한 거죠. 많은 인재들에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마켓을 형성해 주고 저는 사실 컴퓨터, 디지털, AI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뱅킹하고 토스,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하고 또 마켓컬리에서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야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인데 이게 이제 결국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든 친구 관계를 맺던 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돼야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교육이 우리는 지금 없는 거죠. 저는 미래 교육이 어때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입시 교육에 너무 얽매여져 갖고 학생들이 남을 돌보는 일도 못하고 제가 밉보일 때 내가 쟤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전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옆에 있는 애가 내 경쟁자고 쟤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입시 위주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게 경험을 상상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술은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1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사람. 근데 벌써 컨텐츠는 그게 됐다는 게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최강의 팬덤은 사랑의 불시착, 킹덤, 아시아 넷플릭스 절대 1, 2, 3위들이었어요. 지금 새롭게 성장하는 직업들을 보면요, 학벌이 별 문제가 안 돼요. 베델의 민족 김봉진 대표 전문대학교 디자인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님, 이분 6천억에 자기 회사 로레알에 팔았죠. 페이커 같은 프로 게이머는 연봉 100억 넘었죠? 이거 너희들이 테스트해봐 해주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포스팅 해주고 그래야 학교에서부터 그런 차별도 없고 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구나 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교실 안에서 느꼈던 열등감 그리고 또 근거 없는 우월감 그 시험 문제 몇 개 잘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학교든 제 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맞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학생들하고 상담해서 얘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짜주는 거죠. 그렇죠. 네, 학교와 교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그냥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들어야 될 부분과 듣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 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이 영상도 들어야 될 부분과 안 들어도 될 부분을 잘 거르셔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디지털 문명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